어느 날 한 젊은이가 유명한 철학자를 찾아갔다. 그는 언제나 분위기를 유쾌하게 만들 줄 아는 사람이었고, 친구들 사이에서 재치 있는 농담으로 인기가 많았다. 하지만 최근 들어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무리 중요한 이야기를 해도 사람들은 웃기만 하고, 진지한 조언을 해줘도 장난처럼 받아들이는 것이었다. 그는 철학자에게 물었다. 왜 사람들은 제 말을 가볍게 여길까요? 저는 언제나 분위기를 밝게 만들려고 노력하는데 중요한 이야기를 해도 다들 웃어넘겨버려요. 철학자는 조용히 차 한 잔을 건네며 말했다. 혹시 너는 항상 농담을 하는 사람이 아니냐? 젊은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저는 분위기를 가볍게 만드는 걸 좋아해요. 그러면 사람들이 편안해하고 즐거워하니까요. 그렇겠지. 하지만 내가 한 말을 사람들이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도 같은 맥락이다. 농담을 자주 하는 사람은 결국 농담만 하는 사람으로 인식되거든. 젊은이는 그 말이 쉽게 와닿지 않았다. 하지만 저는 농담을 통해 사람들과 가까워지고 관계를 더 잘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가끔씩 진지한 말도 하는데요. 철학자는 미소를 지으며 물었다. 거짓말쟁이가 진실을 말할 때도 아무도 믿지 않는다는 말 들어본 적 있느냐? 네, 들어봤죠. 하지만 그건 거짓말 때문 아닌가요? 그렇다면 내가 계속 농담을 하면 사람들은 너를 어떤 사람으로 보겠느냐? 젊은이는 순간 말문이 막혔다. 철학자는 차를 한 모금 마시고 다시 입을 열었다. 거짓말쟁이가 거짓말만 하는 건 아니다. 하지만 그는 거짓말을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의 말 속에서 진실을 찾으려 하지 않는 거야. 마찬가지로 농담을 너무 자주 하는 사람은 결국 그의 모든 말이 농담처럼 들리는 법이지. 젊은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생각에 잠겼다. 그는 친구들과의 대화를 떠올렸다. 얼마 전 그는 고민이 있어 진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했지만 친구들은 그가 또 장난을 치는 줄 알고 웃어넘겨버렸다. 그는 억울했지만 결국 지금 철학자가 하는 말이 맞는 것 같았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사람들이 저를 신뢰했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농담을 완전히 하지 않는 것도 어색할 것 같아요. 철학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렇다고 농담을 아예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니란다. 문제는 균형이야. 농담은 짧게 하고 중요한 순간에는 진지한 태도를 보여야 한다. 내가 항상 웃고 떠들기만 하면 사람들은 내 안에 깊은 생각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겠지. 젊은이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그렇군요. 저는 좋은 분위기를 만들려다 오히려 사람들이 저를 가볍게 보게 만든 거네요. 철학자는 빙그레 미소 지으며 말했다. 그렇다. 가벼운 유머가 사람 사이의 벽을 허물기도 하지만 지나치면 신뢰를 허문다는 걸 기억하거라. 젊은이는 조용히 차를 마시며 생각에 잠겼다. 그는 지금까지 자신의 모습이 어땠는지를 돌아보았다. 그리고 결심했다. 이제부터는 가볍게 말해야 할 때와 무게를 실어야 할 때를 구분해야겠다고. 철학자는 마지막으로 덧붙였다. 지혜는 진지함 속에서 빛을 발하는 법이다. 순간에 제치는 사람들에게 웃음을 줄 수 있지만 깊은 신뢰를 주지는 못하지. 농담은 때때로 하되 내 말이 가벼운 장난처럼 들리지 않도록 신중하게 말하거라. 젊은이는 다시 철학자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오늘 배운 교훈을 잊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젊은이는 철학자의 말을 가슴에 새긴 채 집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는 여전히 의문이 남아 있었다. 정말 농담을 자주 하면 사람들이 신뢰하지 않는 걸까? 그는 자신의 경험을 돌아보았다. 어릴 때부터 그는 사람들을 웃기는 것이 좋았다. 친구들이 농담에 웃고 어른들이 재밌는 아이구나라며 칭찬할 때마다 그는 더 열심히 분위기를 띄웠다. 하지만 언제부턴가 중요한 이야기를 해도 사람들은 웃으며 넘겨버렸다. 가끔은 그가 아무리 진지하게 말해도 장난으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친구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던 중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만약 내 말을 장난처럼 듣는다면 내가 아무리 중요한 이야기를 해도 사람들은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겠지. 그날도 그는 친구들에게 말했다. 나 사실 요즘 고민이 좀 있어. 하지만 친구들은 대수롭지 않게 웃으며 말했다. 또 장난이지? 이번엔 또 무슨 황당한 얘기를 하려는 거야? 그는 억울했다. 아니, 이번엔 진짜야. 좀 들어봐. 하지만 친구들은 여전히 장난인 줄 알았고, 결국 그는 자신의 이야기를 끝까지 하지도 못했다. 그 순간 철학자의 말이 떠올랐다. 거짓말쟁이가 진실을 말할 때도 아무도 믿지 않듯 농담을 일삼는 사람도 중요한 순간에 신뢰를 얻기 어렵다. 그는 자신이 단순히 재치 있는 사람이 아니라 신뢰받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순간적인 재치는 사람들을 즐겁게 만들 수 있지만 그게 지속적인 신뢰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오히려 진지한 순간에도 가볍게 여겨지는 사람이 되어버린 것이다. 그는 이제야 철학자가 했던 또 다른 말이 이해되었다. 사람들은 내가 어떤 사람인지 단편적으로 판단하지 않는다. 내가 어떤 말을 하든 평소에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에 따라 그 말을 해석하지. 그는 한숨을 쉬었다. 그동안 자신은 분위기를 살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사람들을 웃게 만들면 더 가까워질 수 있을 거라고 믿었다. 하지만 신뢰를 얻는 것은 웃음을 주는 것과는 다른 문제였다. 그렇다면 신뢰는 어떻게 쌓이는 걸까? 그는 주변을 돌아보았다. 존경받는 어른들을 떠올렸다. 그들은 농담을 전혀 하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었다. 하지만 중요한 순간에는 진지했고 말을 신중하게 골랐다. 그는 친구들 사이에서도 그런 사람을 떠올렸다. 유머 감각이 있으면서도 신뢰받는 친구가 있었다. 그는 가끔씩 농담을 했지만 중요한 순간에는 신중하게 말했고 그래서 사람들이 그의 말을 무겁게 받아들였다. 결국 차이는 균형이었다. 그는 자신에게 묻기 시작했다. 나는 과연 균형을 지키고 있었을까? 지금까지 그는 순간적인 즐거움을 위해 분위기를 띄우는데 집중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의 말에 깊이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가볍게 던지는 농담이 계속되면서 결국 그는 중요한 순간에도 가벼운 사람으로 보이게 된 것이다. 그는 이제야 자신이 놓친 것이 무엇인지 깨달았다. 순간적인 재치는 누군가를 웃게 만들지만 그것이 반복되면 사람들은 더 이상 깊은 대화를 기대하지 않는다. 농담이 자주 반복되면 그것은 그의 이미지가 되어버리고 결국 어떤 말을 하더라도 가벼운 농담처럼 들리는 것이다. 이제 그는 고민하기 시작했다.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 그는 철학자의 조언을 떠올렸다. 농담을 완전히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다. 다만 내가 진지한 말을 할 때와 가벼운 농담을 할 때를 구별해야 한다. 내가 신중하게 말하는 순간이 많아질수록 사람들은 내 말을 신중하게 듣게 될 것이다. 그는 결심했다. 단순히 농담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말의 무게를 스스로 조절하는 연습을 하기로. 중요한 순간에는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가벼운 농담을 하더라도 그 균형을 지키기로. 그렇게 그는 조금씩 변해가고 있었다. 그날 이후 젊은이는 스스로의 태도를 돌아보기 시작했다. 친구들과의 대화에서, 가족과의 자리에서, 심지어 낯선 사람과 대화할 때도 자신이 어떤 말을 어떻게 하는지 의식하기 시작했다. 예전 같았으면 사람들을 웃기기 위해 농담을 던졌을 상황에서도 그는 잠시 멈춰 생각했다. 정말 이 순간 농담이 필요한 걸까? 아니면 그냥 조용히 듣고 있어야 할까? 이전까지 그는 분위기를 가볍게 만들면 사람들이 좋아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철학자의 말을 듣고 나서야 깨달았다. 진짜 신뢰란 단순히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과는 다른 문제였다. 신뢰는 행동과 태도에서 비롯되는 것이었고, 그것은 말의 무게에서도 드러났다. 그는 한번 시험해 보기로 했다.
이번에는 일부러 가벼운 농담을 던지지 않고 진지한 이야기만 하기로 한 것이다. 처음엔 어색했다. 친구들도 이상하게 생각하는 듯 했다. 너 오늘 왜 이렇게 조용해? 무슨 일 있어? 그는 웃으며 대답했다. 그냥 오늘은 좀 다르게 해보려고. 사람들은 그의 변화를 쉽게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동안 농담을 일삼던 그였기에 친구들은 그의 진지한 태도를 낯설어 했다. 하지만 그는 흔들리지 않기로 했다. 며칠 뒤 그는 우연히 회사 동료가 고민을 털어놓는 자리에 함께하게 됐다. 보통이라면 분위기를 풀어주려 가볍게 농담을 던졌을 텐데 이번엔 달랐다. 그는 조용히 듣고 상대의 말을 곱씹으며 진지하게 반응했다. 너라면 잘 해결할 수 있을 거야. 그의 말은 짧았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다. 놀랍게도 동료는 그 말을 듣고 한참 동안 생각에 잠기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내가 그렇게 말해주니까 좀 자신이 생긴다. 그 순간 그는 깨달았다. 꼭 많은 말을 할 필요도 없고 반드시 분위기를 띄울 필요도 없었다. 오히려 진심 어린 한마디가 더 깊이 전해질 수 있었다. 그 이후 그는 말하는 방식을 완전히 바꾸었다. 농담을 완전히 하지 않는 것은 아니었지만 꼭 필요한 순간에만 하기로 했다. 그리고 중요한 이야기를 할 때는 신중하게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다. 그의 변화는 서서히 주변에도 영향을 미쳤다. 예전에는 사람들이 그를 재밌는 친구 정도로만 여겼다면 이제는 고민이 있을 때 그에게 조언을 구하는 사람이 늘어나기 시작했다. 어느 날 오랜 친구가 그에게 말했다. 예전엔 내가 늘 장난만 치는 줄 알았는데 요즘은 뭔가 달라졌어. 내가 하는 말이 더 신뢰가 간다고 해야 하나? 그는 미소 지었다. 변화는 천천히 이루어졌지만 분명한 차이가 있었다. 그는 철학자의 마지막 조언을 떠올렸다. 신뢰는 하루아침에 쌓이는 것이 아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고민하고 그에 맞는 태도를 보일 때 사람들은 너를 다르게 보기 시작할 것이다. 그는 이제야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온전히 이해할 수 있었다. 그는 변화를 결심한 후로도 몇 번이고 흔들렸다. 농담을 줄이고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려 했지만 익숙했던 습관을 바꾸는 것은 쉽지 않았다. 가볍게 던진 한마디가 분위기를 풀어주고 어색한 순간을 덜어주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철학자의 말을 떠올리며 다시 마음을 다잡았다. 그러던 어느 날 직장 회의에서 한 동료가 중요한 제안을 했다. 모두가 진지한 표정으로 듣고 있었지만 누군가는 분위기를 가볍게 만들기 위해 농담을 던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예전 같았으면 그도 장난스레 한마디를 보탰을 것이다. 하지만 이번에는 가만히 있었다. 한참 후 누군가가 그거 너무 어려운 거 아니야? 우리한테 그만한 능력이 있을까? 라며 반신반의하는 분위기를 만들었다. 그때였다. 그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어려운 건 맞지만 불가능하진 않아요. 우리가 정말 해낼 수 있을지 진지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죠. 순간 방 안이 조용해졌다. 모두가 그의 말을 곱씹는 듯 했다. 그리고 그제야 논의는 다시 생산적인 방향으로 흘러갔다. 회의가 끝난 후 팀장이 다가와 말했다. 오늘 내 말 덕분에 논의가 흐트러지지 않았어. 가볍게 넘길 수도 있는 순간이었는데 중심을 잡아줘서 고맙다. 그는 그 말을 듣고 마음속에서 무언가 확신이 들었다. 예전에는 이런 상황에서 분위기를 가볍게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때로는 진지한 태도가 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걸 깨달았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그의 변화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인 것은 아니었다. 오랜 친구 중 한 명이 그에게 말했다. 넌 요즘 왜 그렇게 무거워졌어? 예전엔 훨씬 재밌었는데. 그는 잠시 고민했다. 예전의 자신과 지금의 자신 중 어느 쪽이 더 나은 사람일까? 하지만 곧 깨달았다. 중요한 것은 재미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신뢰받는 사람이 되는 것이었다. 그는 차분하게 말했다.
예전엔 너무 가볍게만 행동했던 것 같아. 지금은 말의 무게를 더 신중하게 생각하려고 해. 친구는 고개를 갸웃했지만 더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며칠 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그 친구가 그를 따로 불러냈다. 사실 나 요즘 고민이 좀 있어. 너라면 솔직하게 말해줄 것 같아서. 그는 놀라면서도 동시에 확신했다. 자신이 변화한 것이 헛된 일이 아니었다는 것을. 순간적인 재치로 사람들을 웃기는 것은 쉽지만 그들이 고민을 나눌 때 진심으로 기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였다. 그는 조용히 친구의 이야기를 들어주었다. 그리고 예전처럼 가볍게 넘기지 않고 진심을 담아 조언을 건넸다. 그날 이후 그는 더 이상 고민하지 않았다. 그는 여전히 유머를 잃지 않았지만 더는 그 유머가 자신의 본질이 되도록 두지 않았다. 농담은 짧게, 신뢰는 길게. 그것이 그가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이었다. 그의 변화는 생각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예전에는 그저 사람들을 웃기고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드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제는 사람들이 그를 다르게 대하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농담을 줄이고 신중하게 말을 고르자 주변의 태도도 바뀌었다. 누군가는 처음엔 어색해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그의 말을 진지하게 듣기 시작했다. 어느 날 그는 후배 한 명과 대화를 나누게 됐다. 평소 활발하고 장난기 많은 후배였는데 오늘따라 표정이 무거웠다. 형, 저 고민이 있는데요. 뭔가 솔직하게 말할 사람이 필요해서요. 그는 놀랐다. 예전 같았으면 이 후배는 분명 다른 사람에게 고민을 털어놓았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자신을 찾고 있었다. 그래, 무슨 고민인데? 후배는 잠시 머뭇거리다 조용히 말을 꺼냈다. 제가 요즘 팀에서 제대로 인정받고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분위기를 좋게 하려고 노력하는데 정작 중요한 자리에서는 제 의견이 가볍게 들리는 것 같아서요. 그는 후배의 말을 들으며 자신의 과거를 떠올렸다. 농담으로 분위기를 띄우는 것이 관계를 원활하게 만든다고 믿었던 시절. 하지만 그렇게 하면서도 결정적인 순간에 자신의 말이 가볍게 여겨지는 것 같아 답답했던 시간들. 나도 예전에 그랬어. 그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사람들이 나를 재미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건 좋았는데 정작 중요한 이야기를 하면 그냥 웃어넘기더라고. 그래서 한 번쯤 내 말을 진지하게 들을 수 있도록 해야겠다고 생각했지. 후배는 눈을 반짝이며 물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바꿀 수 있어요? 그는 잠시 고민하다가 말했다. 가장 중요한 건 균형이야. 농담이 전혀 나쁜 건 아니지만 그게 내 말의 무게를 줄이게 해서는 안 돼. 분위기를 풀어야 할 때와 진지해야 할 때를 스스로 구분해야 해. 후배는 고개를 끄덕이며 곰곰이 생각하는 듯 했다. 그럼 형은 어떻게 그 균형을 맞췄어요? 그는 미소를 지으며 답했다. 처음엔 말의 양을 줄였어. 내가 꼭 말해야 하는 상황이 아니면 굳이 끼어들지 않았지. 그리고 농담을 할 때도 그냥 웃기기 위해 하는 게 아니라 상황에 맞춰 필요한 만큼만 했어.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내 말을 더 신중하게 듣기 시작하더라고. 후배는 한참 동안 생각에 잠긴 듯 보였다. 그리고 이내 고개를 끄덕였다. 형 말 듣고 보니까 저도 너무 분위기를 살리는 데만 신경 쓴 것 같아요. 가끔은 중요한 자리에서 진지한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사람들이 저를 장난스럽게만 보는 것 같았거든요. 그는 후배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다. 자신도 똑같은 고민을 했던 적이 있었으니까. 너도 지금부터라도 연습하면 돼. 농담은 짧게 하고 내가 진짜 중요한 이야기를 할 때는 신중하게 말하는 연습을 해봐. 그러면 사람들도 점점 내가 하는 말을 다르게 듣기 시작할 거야. 후배는 한숨을 쉬며 웃었다. 쉽진 않겠지만 한번 해볼게요. 형도 그런 과정을 거쳐서 변한 거죠?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변화는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었다.
하지만 자신이 변하면 주변도 변한다는 것을 그는 이제 알고 있었다. 그는 후배와의 대화를 마친 후에도 한동안 그 순간을 곱씹었다.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누군가에게 조언을 해줄 수 있다는 것이 어색하면서도 뿌듯했다.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자신 역시 같은 고민을 하던 사람이었으니까.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다. 신뢰를 얻는다는 것은 단순히 말투를 바꾸거나 농담을 줄이는 것만으로 완성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그것은 결국 삶의 태도에 관한 문제였다. 그는 예전보다 말을 아끼게 되었다. 가볍게 던지던 농담도 한 번 더 생각하고 조심스러워졌다. 하지만 그것이 불편하거나 어색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더 편안함을 느꼈다. 더 이상 사람들을 억지로 웃기려 애쓰지 않아도 되었고, 불필요한 말로 자신의 존재감을 증명하지 않아도 되었기 때문이다. 그는 친구들과의 모임에서도 변화를 느꼈다. 예전에는 분위기를 띄우기 위해 끊임없이 농담을 던지곤 했다. 하지만 이제는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며 조용히 대화를 들었다. 그러자 자연스럽게 그에게 의견을 묻는 순간들이 많아졌다. 넌 어떻게 생각해? 예전 같았으면 장난스럽게 받아넘겼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제 그는 다르게 반응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해. 간결하지만 의미 있는 말들이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의 말을 진지하게 들었다. 어느 날 오랜만에 철학자를 다시 찾아갔다. 그는 자신의 변화를 이야기하며 말했다. 처음에는 힘들었어요. 사람들이 저를 다르게 바라보는 게 어색하기도 했고, 익숙한 방식을 바꾸는 게 쉽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이게 훨씬 자연스럽게 느껴져요. 철학자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겠지. 사람은 결국 자신의 말과 행동으로 만들어지는 법이거든. 너는 단순히 농담을 줄인 것이 아니라 말의 무게를 알게 된 거야.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예전에는 농담이 관계를 가깝게 만들어준다고 믿었다. 하지만 이제 그는 깨달았다. 진정한 관계는 가벼운 말이 아니라 신뢰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그런데도 가끔은 고민돼요. 예전처럼 농담을 자주 했다면 여전히 더 많은 사람들에게 쉽게 다가갈 수 있었을까 싶어서요. 철학자는 조용히 차를 한 모금 마셨다. 그리고 말했다. 내가 가벼운 농담으로 사람을 웃게 만들 때 그 웃음이 사라지면 무엇이 남겠느냐? 그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철학자는 다시 말했다. 하지만 내가 신뢰를 쌓으면 시간이 지나도 그 믿음은 사라지지 않는다. 웃음은 순간이지만 신뢰는 삶을 지탱해주는 힘이 되지. 그는 그 말을 곱씹었다. 자신이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를 생각했다. 그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야 정말 알 것 같아요. 철학자는 빙그레 웃었다. 좋다. 이제 그걸 잊지 말고 살아가거라. 그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감사의 인사를 건넸다. 그리고 문을 나서며 다짐했다. 이제부터는 농담은 짧게, 신뢰는 길게. 그것이 앞으로 살아갈 그의 방식이 될 것이었다.